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7급 1번. 다음 중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법행위에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국가 소유재산이죠. 국유재산이고, 무상 양여를 거부했다. 양여 이렇게 들어왔는데 양여는 뭘? 증여랑 비슷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위다. 그렇게 치면 양여가 뭔지만 알면 끝났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행정재산이라고 한다면 행정재산은 사건 설정이 안 되죠. 얘는 사건 설정이 안 되니까요. 양여가 원래 불가능합니다. 산림법에서 산림청장이 일정한 국유 임야에 대해서 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일반 재산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일반 재산. 그럼 일반 재산이면 사법 관계가 되는 것이고, 양여 행위는 사법상 계약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거부 행위도 사법상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건 사법상 계약에 대한 거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법 행위다. 국유재산관리청에 행정재산 들어왔으면 바로 끝났네요. 행정재산. 이건 강학상 공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법관계 문제죠. 사용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고요. 특허. 그리고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행위는요, 처분이죠. 처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대부계약이라고 한다면 밑에 있네. 산림청장에 위에 거랑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국유임야, 방금 위에서 나온 대로 국유임야는 일반 재산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대부계약, 위에 있는 양여계약, 밑에 있는 대부계약, 전부 다 사법상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대부료 부가행위, 위에 있는 사용료 부가행위, 대부료 부가행위는 사법상 계약의 이행청구죠. 사법상 계약의 이행청구다. 이행청구. 4번하고 5번은 같은 겁니다. 한국조폐공사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이렇게 들어가면 얘들은 뭐가 돼요? 공법인이죠. 공법상 법인.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이 공법관계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파면행위라거나 여기서의 징계면직행위라거나 이와 같은 인사조치는 사법상 행위다. 사법상 행위죠. 근로관계 얘기하는 거죠. 근로관계, 근무관계. 근무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를 위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관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행정행위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행정주체의 의사는 비록 성립의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요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 권한 있는 기관 얘기하고 있고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행위로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고 한다. 그쵸? 어저께 나왔던 얘기네요. 공정력. 첫 번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세 번째,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소를 안 했다면. 네 번째, 그것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효력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공정력의 정의고요. 이 공정력 안에는 구성요건적 효력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세 개 잡아놓고 들어가시고, 직권 취소, 취소 처분이 있을 수 있겠고, 행정심판위원회 취소 재결이 있을 수 있겠고, 취소의 수소법원 취소 판결이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세 개 얘기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A에게 귀하허가를 준 경우에, 귀하허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신분설정행위, 권리관계를 설정한 행위, 신분설정행위로서 특허. 준 경우에 그 귀하허가가 무효가 아니라면 현재 유효하다, 즉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귀하허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여 각부 장관이 A를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 효력은 행정의사의 존속력, 행정행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행정행위의 존속력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행위의 존속력은 첫 번째
형식적, 두 번째 실질적 존속력이 있고, 형식적 존속력이 불가쟁력이고요. 불가쟁력. 다음 실질적 존속력이 불가변력, 변력 이렇게 되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 얘기했죠.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것은 공정력 중에서도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구성요건적 효력. 이거 말하는 것이지 존속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속력이 아니라 공정력 얘기하는 거죠. 구성요건적 효력. 형식적 존속력이 생긴 행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어저께 나왔던 얘기인데, 요거 얘네들 비교하는 건데요. 불가쟁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쟁송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쟁송 취소, 얘네들이 쟁송 취소죠. 쟁송 취소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불가변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직권 취소를 할 수 없다. 취소 처분 얘기하는 거죠. 취소 처분, 직권 취소를 할 수 없다. 요게 되는 건데, 형식적 존속력, 지금은 요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여기다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다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송 취소를 할 수 없을 뿐이지 직권 취소는 가능하다. 이 부분 얘기한 거고,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실질적 존속력, 이번엔 불가변력이 발생했고요.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요게 발생하지 않았다. 즉 쟁송 취소는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죠. 쟁송 취소 기간, 취소 쟁송 제기 기간이 아직 도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취소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가변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취소 쟁송 제기하고 쟁송 취소 받을 수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직권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그러게 되죠. 행정의사의 강제력에는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력강제력. 행정행위에는 자력강제력이 인정되고, 제재력, 집행력 두 가지 있죠. 제재력은 간접적 강제수단, 그 다음에 집행력은 직접적 강제수단, 이게 되는 건데, 이러한 제재력, 간접적 강제수단에는 행정벌이 포함이 된다. 그죠? 요거 말고도 뭐가 포함돼요? 이행강제금, 강제 집행 중에서 이행강제금 포함되고, 나머지 전통적 의명확보사는 전부 다 집행력 행사 문제, 직접적 강제 부분이고 3개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행강제금. 강제 집행 중에 유독 이행강제금은 집행력의 행사가 아니라 제재력의 행사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다음 행정청의 행위 중에서 판례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처분성 인정되는 거, 법적 성질 특강에서 전부 다 다뤘었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지적공부 소관청이 지목변경 신청입니다. 지목변경 신청. 두 번째는 용도변경 신청.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요 지목이니까 토지, 얘는요 건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토지 소유자, 여기서는 건물 소유자가 이 친구들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보죠. 지목이 농지냐, 임야냐, 아니면 대지냐 등에 따라서 지방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죠?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개발부담금은 부과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 지목이 대지냐, 농지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겠죠? 공시지가도 달라질 수 있고, 공시지가가 달라지면 손실보상의 보상금의 금액도 달라지는 것이고, 전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용도 변경 역시도 똑같아요. 용도 변경, 그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지방세 부과 대상이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냐 등등 그 실체적 권리관계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얘는 처분이고요. 지적공부 소관청에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경우에, 이거 여기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실체적 관련성을 맺는 부분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냐, 토지대장의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는 별도로 처리를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저 토지대장을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얘네들 3명 처분 맞는데요. 얘네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소유권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토지대장, 위에도 토지대장, 밑에도 토지대장, 토지대장에 대한 문제인데 소유권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라고 했어요. 토지대장에 그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느냐 을로 되어 있느냐 이 문제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누구 건물인지 누구 땅인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객관적으로 그것이 지방세 부과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공시지가가 얼마로 결정될 것인지 이런 거 말하는 것이고 누구 거냐에 대한 문제하고는 기억, 니은, 디귿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누구 거냐에 대한 문제의 리을인데 토지대장에 갑의 소유로 되어 있든지 을의 소유로 되어 있든지 그에 따라서 실체적인 권리, 실제 누구 소유권인지에 대한 문제는 바뀌는 게 없고요.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것도 보시면 건물 등재대장에 소관청이 무허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를 했다라고 해서 무허가 건물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바꿨다고 해서 소유권이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삭제를 했다고 해서 무허 건물이 허가 건물이 되는 것, 적법 건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단순하게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적어두는 거예요.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실 증명을 위해서 편의상 적어두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하고는 처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 1번이네요. 1번. 다음 문제. 기억, 니은, 디귿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 이런 건 간단하죠. 정의 문제니까.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법하죠.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다. 적법한 성립한 행정행위 하자 없이 적법.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거죠.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해서 장래를 향하여 장래효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 적발장이죠. 적발장. 적법하게 성립했는데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해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적발장 철회입니다. 철회에 해당을 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다라는 것은 적법이 아니란 얘기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합니다. 일단은 유효하다. 위법한데 일단은 유효하고요. 성립한 행정의 하자를 그러니까 성립 당시 하자 원시적 하자 얘기하는 거죠. 원시적 하자. 위에는 후발적 사유, 여기는 원시적 하자. 이유로 또는 위법하다, 부당함을 이유로 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인데 어떻게 소멸시켜요? 원칙적으로는 소급하여. 그렇게 되면 위성소죠. 위성소. 위법하게 성립을 했는데 성립 당시의 원시적 하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직권 취소가 될 테고. 세 번째,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서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처음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법하게 성립이 되었는데 일정한 사실의 발생,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법 12조 2문에 있는 기간의 경과, 집행의 종료 등을 말하는 것이죠. 영업정지에 있어서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철거에 있어서 그 집행이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되죠. 효력의 상실 실효입니다. 실효. 철회, 직권 취소, 실효. 철회, 직권 취소, 실효. 2번이네요. 2번. 네. 간단하네요, 오늘은.
5번.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은 조세부가 처분의 취소에 당연 무효가 아닌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사유,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가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원행정행위하고 첫 번째 원처분이 이렇게 있었다. 원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처분이 있다.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처분이 있다. 또는 취소 재결이 있다. 또는 취소 판결이 있다. 취소의 취소 얘기하는 거죠. 취소에 취소하게 되면은 우리 판례 입장은 절충설 입장에 따르게 되면 원처분이 수익적 행정이면요, 얘가 침익적 행정이라고 하게 되면 취소가 침익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취소하는 것은 수익적이죠. 그 다음에 침익적이라고 하게 되면 취소는 수익적이고 다시 취소하게 되면 또다시 그대로 침익적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비교하면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상대방이 깜짝 놀란다 이거죠. 법적 안정성의 문제로서 얘는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원행정행위의 효력이 부활하는 것이냐 아니냐. 얘는 부활한다, 얘는 부활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과세관청이 조세부가 처분의 취소에 그러니까 취소 처분이 나온 거예요. 당연 무효가 아닌 위법 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세부가 처분 침익적이죠. 그런데 그 취소에 위법 사유가 있어서 이를 다시 취소를 했다. 밑에 부분에 해당을 하죠. 밑에 부분에 해당을 하니까 소생시킬 수가 없는 거죠. 절충설에 따르게 되면 없는 게 맞는 거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건 또 너무 많이 나오죠.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조하고 4조하고 그 다음에 6조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조하고 4조하고 6조. 3조에는 뭐 나오냐? 일반 위임에 대한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임입니다. 일반 위임. 그 다음에 4조에는 재위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감독권 행사. 위임청의 수임청에 대한 감독권 행사로서 취소나 중지를 시킬 수가 있다. 취소나 중지를 시킬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위임청 쪽이고요. 수임 및 수탁 기관 수임청 쪽에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있어서 지휘 감독권 행사 6조네요. 감독권 행사.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행정부 내부니까 부당 포함할 수 있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6조에 규정하고 있지요. 선행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이 진행 중이라도 과세관청이 피고로서는 소송 도중입니다. 위법한 선행처분을 과세처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가처분 등장했어요. 선행처분을 지금 취소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절차하자를 보완하고 다시 적법한 처분하는 변경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다, 변경. 취소나 변경할 수가 있지요. 소송 도중이라고 해도 처분청은 충분히 취소나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이 행정소송법 32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죠. 32조에는 사정 판결을 할 때, 그 다음에 취소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을 변경했을 때, 이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해서 아예 행정소송법에도 소송 도중에 처분청이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승인 처분, 취소 처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 부분이죠. 승인 처분 이겁니다. 승인 처분, 물론 그 법적 성질은 가항상 인가죠. 가항상 인가. 동의행위에 해당을 하고,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활이 가능하다. 부활이 가능하고 소급해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복되는 게 맞고, 맨 마지막에 5번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광업권 취소 처분 외에 광업 포가가 나왔어요. 광업 포가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끼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광업허가예요. 광업허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광업권 취소 처분 후에 그리고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광업권 설정에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 선출원이 뭐야? 선출원은 누군가가 먼저 출원을 하였다. 누군가가 먼저 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취소 처분을 취소해서 광업권을 복구, 회복시키는 조치가 가능하다, 적법하다, 불가능하다. 예, 이거는 법적 안정성을 오히려 깹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행정청이 갑한테 광업허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광업허가를 취소를 했어요. 그럼 취소를 했으면은 이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이 광구에 대해서 광업권을 원래 갑에게 줬다가 취소를 해서 갑이 지금 쫓겨났습니다. 광업권을 상실했어요. 그럼 여기 비어있죠? 비어있는 데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출원을 했습니다. 얘가 광업허가에 신청을 했습니다. 광업허가는 특허죠. 특허. 예, 광업허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선출원입니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면은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하게 되면 그래서 갑이 다시 이 해당 광고에 대한 광업권을 회복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을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죠. 을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취소의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네요. 수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것이 제3자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한될 수 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 이게 복구시키는 조치는 적법하다, 위협하다. 틀렸네요. 6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옛날에 있었던 거죠. 이런 건 구라고 써줘야 돼요. 구. 계약직 공무원. 지금은 얘네가 누구야? 얘네가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일반직 공무원 처리가 돼 있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처리하죠. 임기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처분이에요. 쟤한테 하는 거 지금은. 채용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채용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니까 이거는 계약 해지 맞고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거는 행정처분이잖아요. 달라서 항고소개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렇죠. 이건 계약이니까 처분이 아니고요.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고,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의해 근거와 이유는 제시된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된다. 이유 제시 얘기하는 거죠.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 제시 얘기하는 건데, 이유 제시는 뭐예요? 이유 제시는 처분 절차죠. 공통처분 절차잖아요. 공통처분 절차. 얘는 처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절차로서 이유 제시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신입처지에 신고, 입법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처분 절차에 해당 사항이 없죠. 처분 절차가 아니고.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역시 법률 우위 원칙 하에 놓인다.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유보. 상호 의사합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유보 적용을 받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 우위 원칙,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 원칙의 적용은 받죠. 법률 우위 원칙을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중보건이 채용계약은 옛날의 계약직 공무원이죠. 옛날의 계약직 공무원 공법상 계약이다. 맞죠? 공법상 계약이고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요건 처분이 아니죠.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계약은 당해의 당사소송이죠. 당해의 당사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첫 번째,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 소송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쪽에 대한 당사자 소송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1번하고 2번 중에서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니까 이쪽이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쪽에 해당을 해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죠. 그 밖에 공법상 법물관계 쪽으로의 당사소송이 맞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한쪽의 청약과 한쪽의 승낙 계약입니다. 계약, 의사합치, 계약, 의사합치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하지만은 행정주체가 정해놓고 너 동의할래? 이렇게 하는 계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내용을 정했다. 뭘 정했다? 뭐 예를 들어서 약관을 정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사법관계에서도 이런 계약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법관계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마켓 이런 데 가서 뭐 사면은 걔네들 약관 쭉 두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동의하면 그게 계약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이용한다 하게 되면은 박물관을 이용하게 된 박물관 이용 계약, 우리가 박물관 이용 계약을 맺게 되면 박물관의 이용자들의 내용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약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관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박물관을 이용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도 계약에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7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표현 별로 좋은 표현 아닌데, 판례가 기속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기속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기속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판례는 뭐 안 그럴 때도 있는데 간혹 이렇게 얘기하죠.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속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기속재량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판례가 옛날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 뿐이고요. 재량행위나 기속행위 부관을 붙인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거는 어느 쪽이에요? 무효인 거는 기속행위 쪽이죠. 기속행위 쪽이 되는 거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이거 부관부가의 가능성 얘기하는 거죠. 부관부가의 가능성. 재량행위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죠. 재량권 행사의 내용이 바로 부관을 붙이는 거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관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의존시키는 거 맞죠? 의존시키는 건 맞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오후전인가 오후인가 계속 문제가 반복이 지금 되네요. 며칠간. 아프다. 가슴이. 네. 부관 이렇게 나눴잖아요. 첫 번째, 부담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타 부관이 이렇게 있겠다. 기타 부관 원래 3개 잡는데 판례가 4개 잡죠. 인정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판례에 따라서 결론 내려야 되니까. 기타 부관은 첫 번째, 조건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한이 있을 수 있겠고, 철회권 유보,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기타 부관이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런 친구도 추가가 될 수 있고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에서 부관의 성취에 따라서 주된 행정의 효력이 의존되는 친구는 얘네들밖에 없죠. 얘네들이 의존되는 친구들이고요. 의존되죠. 근데 의존이 되는데 위에 있는 조건은요, 부관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다. 다시 말해서 얘는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입니다.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을 시키는 거고, 얘는요, 기간이나 날짜에 대한 문제이니까 국방부의 시계도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을 시키는 거죠. 지금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라고 했는데 확실하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틀렸네요. 그렇죠?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거고요.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기부 체납받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재산 맞고요. 그냥 국유재산 처리해볼까? 국유재산 처리 한번 해보시고, 행정재산입니다. 공물이고요. 공법관계, 공법관계에 해당하고, 사용수익허가는 강학상 특허 처분이면서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죠. 고유재산의 관리장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 붙었습니다.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해당해요? 기한, 기타 부관은 처분성이 부정되죠. 기타 부관은 처분이 아니고 분리가 안 되고, 부담은 처분이 맞고 분리도 되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타 부관 기한은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독립쟁송이 불가능합니다. 독립쟁송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예, 독립쟁송이 불가하다.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처분 중에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처분이죠. 이게 법률효과 일부 배제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금은 매립법이 아니고 옛날에가 공유수면 매립법이었었고요. 지금도 이 규정은 있습니다.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법률효과 일부 배제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에 해당한 기타 부관. 얘는 기타 부관이라고 보게 되고요.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얘도 뭐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은 법률효과 일부 배제도 기타 부관이다. 이거죠? 기타 부관이기 때문에 독립쟁송 안 됩니다. 얘도 독립쟁송 안 되고. 저는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판례는 여기다 포함시키면 뭐 어쩔 수 없죠. 이쪽 법리를 받아야 되니까.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이것 조심해야 되죠. 수익적 행정처분, 수익적이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판례가 수익적이다, 물론 수익적인데 판례가 수익적이다라는 건 수익적이다라는 게 아니고 재량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량행이다. 효과 재량서를 판례가 일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판례가 수익적이다 라고 하면 재량이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특별한 규정,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이 있어야만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없어도 재량행이면 재량권 행사의 근거를 가지고 부관 붙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속행위가 안 되는 거죠. 부관 부과의 가능성 얘기입니다. 8번 행정계획. 적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대선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면 적법하다가 진짜 적법이라는 얘기 아니죠. 저거 위법이죠, 사실은. 위법한 행정계획인데 적법하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일흥적법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는 근거법규에 합치되는 처분이다 이거야. 근거법규에 합치된다. 어쨌든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거법규가 위헌 결정이 나와서 제거되면 위법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죠. 시행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면 법령에, 이건 지금 공용 제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됐다 이거는 공용 수용 사용 제한 중에 공용 제한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공용 제한은 원칙적으로는 사회적 제약이죠. 사회적 제약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보상 규정이 있어요. 보상 규정이 있다. 그럼 게임 끝. 더 이상 할 말도 없죠. 여기 그 다음에 논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보상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바로 보상 청구권이 바로 인정되죠. 없을 때 이제 수용 유사적 침해 제약의 문제로서 보상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보상 규정이 있으면 더 이상 논의 없죠. 행정계획의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의 성격만 갖는다.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의 성격만 갖는다. 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효력만 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외부 관계에서, 얘는 외부 관계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죠.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구속적 계획. 구속적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구속적 계획은 계획 처분이 맞고, 그 다음에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이 아니죠. 계획 처분이 아니죠.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처분이 아니다. 처분성을 가져간다. 맞는 말이 되고요. 형량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했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행정계획은 전부 다 계획재량이죠. 계획재량,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유의 한계 법리로서 형량-명령 원리가 적용되죠. 형량-명령 원리.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공익과 사익, 즉 관계되는 모든 이익, 제2익을 비교 형량, 이익 형량해야 된다. 그게 바로 형량-명령 원리죠. 비례원칙과 다른 겁니다. 비례원칙보다 엄격하고요. 비례원칙의 일종이 아닙니다.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특유의 한계 법리입니다. 특유의 한계 법리예요. 이건 비례원칙의 일종이 아닙니다. 객관성, 비례성을 결한 경우에는
판례는 비례성이라는 표현 안 쓰죠. 객관성, 정당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판례는. 이때는 형량의 혜태가 아니고 청룡이죠. 청룡. 혜태가 아니라 형량의 혜태가 아니라 이런 건 오형량이죠. 오형량. 형량을 전혀 안 하면 형량의 혜태. 형량을 했는데 중요한 이익을 누락시켰을 때는 형량의 흠결, 그 다음에 모든 이익을 다 형량을 하긴 했는데 잘못되었을 때는 오형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오형량, 객관성, 정당성을 결여했을 때. 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 이건 일반재량과는 다른 거죠. 일반재량, 행정재량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친구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통제를 위한 법리로는 형량명령 원리 순서 바꿔줘야지. 이걸 뒤에서 얘기하면 어쩌니? 맞죠? 형량명령 원리라는 게 있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고도 형량명령 원리의 통제도 받습니다. 형량의 대상 중에 당연히 포함되어 빠뜨렸다. 누락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형량의 혜태, 형량의 흠결, 오형량 중에서 얘는 오형량, 얘는 형량의 흠결이 맞죠. 얘는 형량의 흠결, 형량의 혜태는 전혀 형량을 하지 않은 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뭐를 그렇게 계획재량, 형량 명령. 글씨 크게 쓰게.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행정상 강제 집행, 대강이직이죠. 대강이직.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대강이직. 자꾸 날 강제하면 난 대강이직해버릴 테다. 대강이직 이렇게 되죠. 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 의무부과의 근거 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의무부과는 하명처분이 당연히 있겠죠. 즉시강제하고 비교를 비교하면 강제집행은 사전에 의무부과를 하죠. 사전에 의무부과를 먼저 이렇게 하명을 합니다. 사전에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부과하고 나서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 들어가는 게 강제집행이죠. 대집행처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보시게 되면 계고, 확정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저 하명이라는 행정행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냐? 여기에는 집행력이라는 효력을 가지고 있죠. 집행력이라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에 근거 법률이 있을 텐데, 건축법 79조 1항.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런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행정대집행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강제징수도 국세징수법, 이행강제금은 개별법, 직접강제는 개별법, 이와 같이 별도의 법적 근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인 자기의무, 대집행은요 공작보형이죠. 공작보형. 공법상 의무 불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보충성의 원칙, 이익 경량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법상 의무 불이행해야 된다. 공공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 점유자의 점유자를 끌어냅니다. 퇴거 의무를 강제한다. 끌어낸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점유자의 신체에 대해서 일정한 실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강제죠. 직접강제. 얘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 문제이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니까 뭐가 깨졌다. 여기에는 작작 이렇게 대체적 자기 의무 되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대집행을 사용할 수 없다. 직접강제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강제 물론 별도의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있을 때만 가능하죠.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대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자력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력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할 때는 민사상 강제집행, 민사소송 제기한다는 얘기죠. 지금 타력강제력의 행사는 제한받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더 간이한 방법이 있으면 보충성의 원칙, 간이한 방법으로 자력강제력 행사 가능하면 타력강제력은 안 된다.
대집행위 등에 상대방이 저항을 할 경우에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철거를 들어가고 있는데 화염병을 막 던진다. 그러면 이제 받으면 되죠. 최소한의 실력 행사가 가능하다. 예, 우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된다는 견해가 있죠. 뭐 견해는 뭐 어디든 다 있다고 했습니다. 예, 다 있는 거고 견해가 있다면 무조건 맞는 말인데 얘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력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저 같은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력 행사 안 된다고 보고 뭐 해야 돼요? 경찰한테 도와줘 해야 돼요. 경찰의 응원을 요청해서 지금 여기서 공무집행방해 하고 있잖아요. 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연행해 가는 거지 행정공무원이 막 두드려 패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독일은 행정공무원이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 때 유단자를 뽑는다는 소문이 없어요. 그 다음 이유 제시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죄다죠. 죄가 많다는 뜻이죠. 죄다. 무슨 말이에요? 공통처분 절차. 예,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얘기하는 거. 뭐야 이거 이유 제시 문제네 아예. 예, 이유 제시죠. 공통처분 절차입니다. 공통이에요. 공통.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 불문하게 된다. 그 얘기고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 예외사유 걸어보세요. 예외사유 걸어보시게 되면 21, 22, 2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유 제시하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사전 통지의 예외사유는 긴급재판 곤란이었죠. 긴급재판 곤란 21조 사항, 그 다음에 22조 사항, 22조 사항에는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는 긴급 재판 곤란 포기까지 하나 더 포기까지 이유 제시의 예외 사유라고 하게 되면 단복을 좀 빨아야 되겠죠. 단복 미백 긴급 인정 이거죠. 긴급 인정. 다만 23조 2항에 보시게 되면 23조 2항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죠. 요청이 있으면은 이유 제시를 해줘야 되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할 땐 예외 사유다. 그래서 이유 제시를 생략해야 된다. 단순 반복 여기 보세요. 단복 해놓고 미가 아니라 중이죠. 경미해야 되죠. 경미. 단순 반복한 처분 또는 중대한 처분이지만 명백은 맞는데 곱하기 명백은 맞는데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이유를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가 틀렸죠. 매라고 썼네 내가. 단복 경미 여기가 틀렸죠. 여기 중대하면 안 되고 처분의 이유 제시를 생략한 때에도 생략했죠. 단복 미백 긴급 인정에 해당을 해가지고 생략을 했는데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알려주세요 하게 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얘네들이죠. 요청을 하게 되면 단복 미백 긴급까지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 생략. 긴급 여기 있잖아. 긴급 이게 뭐야 문제야 이게 뭐야 이게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죠. 너무 오늘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